Alt F8 실행.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셀을 병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WS2 지금 추가한 시트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병합을 할지 레인지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영역 선택하는 건 제가 요즘 매크로 기초 강의를 좀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 기초 강의의 첫 번째 강의에 보시면 선택하는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아주는지, 그래서 A1에서부터 H43까지 여기 A1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 지금 병합을 했기 때문에 병합 풀고 여기 A1에서부터 마지막 H43까지 영역을 딱 잡아가지고 자, 머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병합이에요. 머지가 병합입니다. 그래서 병합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여기 설정을 해주고 여기까지 병합을 딱 해주는 이런 요 일들을 매크로가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다 사진을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삭제하고, 요거는 이따 가로 용지 만들 때 참고하기 위해서 남겨두고요. 자, 여기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 용지라는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H가 왜 안 멀어졌죠? 여기 알파벳을 하나씩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되죠. 역시 매크로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자, 실행하면 세로 용지라는 시트를 추가하고 이렇게 A부터 H까지 H만 조금 영역을 최대한으로 벌려줬고요. 이 용지의 안에 들어가게 43획만 조금 더 넓혀서 용지가 꽉 차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그래서 A부터 H43까지 A1부터 H43까지 하나의 셀로 병합하는 요거까지가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셀 병합한 요 영역에 색칠을 좀 해줘 볼까요? 네, 요 영역에 사진을 넣고 뭐 이런 거 할 때 요 병합된 너비와 병합된 높이 요거를 알면 사진을 어떻게 넣는지 계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계산이 살짝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병합을 한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이미 하나 지정을 해주는 거죠. 뭘로 할까요? 병합된, 머지된 width, 가로폭. 네, 여기가 지금 시트가 2번이니까 2로 할게요. 이따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건 3번으로 하면 되겠죠? 자, WS2에 있는 자, 레인지 A1입니다. A1. 병합이 되면 사진 일단 지워볼게요. 병합을 시키면 요 전체가 A1이 되는, 어디를 클릭을 해도 하나로 병합됐기 때문에 여기가 A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A1에 여기 보시면 머지 에어리어라는 게 있어요. 머지 에어리어. 병합된 영역의 가로값, 폭. 요게 이제 병합을 다루는 키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나면, 자, 우리 구독자분 질문 주셨던 건데요. 병합을 하고 난 셀은 사진을 넣거나 뭘 할 때 그냥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머지 에어리어라는 걸 추가하면 그 병합된 전체의 뭐 너비를 구한다거나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을 때도 인서트 할 때
어디에 집어넣는가 할 때 요 A1에 머지 에어리어 된 영역, 요 머지 에어리어라는 요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머지 에어리어 헤이트 세로 값도 있죠? 똑같이 레인지 A1으로 잡고요. 역시 멀지 에어리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의 높이, 헤이트. 그래서 m with 2와 m height 2는 병합된 높이와 너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복사 여기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요. 많아졌네요, 갑자기. 자, 여기가 세로 용지 시트 추가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가로 용지 시트 추가. 그래서 지금 시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는 요거는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건 똑같아요. 이름만 가로 용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잡아줄 때 여기를 WS 3번으로 3번 시트로 해서 여기 이름만 가로 용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WS3는 여기다가 워크시트로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걸 WS3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3, 이것도 3. 이거 헷갈리기 전에 일단 다 바꿔줘 놓고 숫자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떤 거는 2로 막 남겨놓고 이래요. 이것도 3으로 다 바꿔줄게. 그러면 왜 자꾸 에러가 날까? 뭔가 왜 안 되지? 해놓고 보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수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가로 용지로 바꿔줘야 된다. 이 가로 용지로 바꿔주려면 셋업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로 용지로 바꿔주는 명령어예요. 가운데 정렬해 주는 건 똑같이 해주고요. 이 루스는 지금 가로 용지가 어떻게 됐죠? 1부터 29까지 1부터 29까지 루스를 잡아줬는데 기본적으로 16.5로 똑같이 해줬어요. 마지막만 29만 18.75로 바꿔주면 되겠죠? 29만 18.75 이렇게 잡아줘. 그 다음에 컬럼은 A부터 M까지 똑같이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 M만 우리가 아까 좀 더 벌려준 요 값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였어? 12.25 12.25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자, 여기 A1부터 M29까지 A1부터 M29까지 머지 해주면 병합을 하는 거예요. 병합.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1 병합하고 나면 무조건 A1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곳에 가로값과 세로값을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다가 3에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다. 여기 3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하나 복사해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시트를 추가한 겁니다. 저장해주고요. 자,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기존에 추가됐던 거 삭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실행 누르면 자, 세로 용지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 가로 용지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서 용지를 세로 용지 하나, 가로 용지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으니까요. 다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액티베이트. 지금 첫 번째 처음 시작했던 곳을 액티베이트 선택하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사진 이름을 적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이름이 쭉 있다고 하고 여기에 뭐 인쇄매스가 2장, 뭐 5장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안 적은 거는 한 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셀렉트 한 다음에 반복 구문 for next로 여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려주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하는 거 우리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값이 있는 부분을 먼저 구하고 여기 1번부터 거기까지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전에 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거니까 붙여넣기 해볼까요? endr endr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마지막 값이 얼마인지 값이 있는 마지막 행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건데요. 이 endr은 정의를 long으로 좀 큰 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값이 길게 막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큰 수 long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endr은 A열의 로우스의 전체 값이 있는 전체 값, 요거 전에 배웠던 거 이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 마지막 행을 endr이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지금 WS 처음에 시작한 그 시트에 레인지 범위를 선택을 해주는 거니까요. 레인지 자, 어디부터였죠? WS 셀에 첫 번째부터였죠, 그죠? 첫 번째부터 WS 셀에 end 아래 1번까지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WS 여기죠. 여기를 액티베이트 했다는 거는 이쪽 여기를 갔다가 액티베이트 1번 여기로 온 거잖아요. 처음에 해줬던 WS 이렇게 액티베이트 한 상태에서는 WOS를 액티베이트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WOS 요거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른 문서나 다른 시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헷갈릴까봐 WS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액티베이트를 했으면 다른 곳을 액티베이트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기 전까지는 요거는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선택된 부분을 for next로 돌린다. 요거는 어떻게 했었죠? 이런 것도 기존에 했던 거를 제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네. for each r in selection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next로 닫아주고요. for each r in selection 선택된 r을 우리가 한 변수로 잡았는데 요 r은 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레인지로 잡아주겠습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그래서 요 r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r은 셀인데 지금 선택한 셀렉션된 위에서 선택한 요 부분을 for next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 했었죠. 사진의 이름을 하나 변수를 잡아서 pname으로 임의로 잡아주고요.
어떻게 했었죠? 여기 내가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요 폴더, C의 사진 폴더에 다운표하고, and 사진의 이름 R, 사진의 이름은 각각 셀에 있는 이 값이었죠. R 그리고 and .jpg. 요게 사진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요 매크로를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사진 폴더 요게 또 뒤에 또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서요. 요 폴더명을 하나 그냥 지정을 위에 해주고 변수로 불러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폴드 정도로 잡아주고요. 요 폴더의 이름을 여기 정했던 요걸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폴더와 pname 다 스트링으로 폴더 as 스트링, 다음에 pname도 스트링,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컨트롤 X 해서 위쪽에 넣어주고요. 자, 폴더가 이걸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여기가 폴드로 변수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네요. 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본인 컴퓨터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하는 폴더, 사진을 어디서 가져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시작하면 사진이 있는 폴더를 그냥 선택하게끔 하는 것들은 지난 강의 때 했었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때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자기는 이제 JPG가 아니다, PNG를 찾아야 되는데 그 폴더 안에 JPG도 있고 PNG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dir이 그 폴더에서 찾는 거라고 했는데요. 사진의 이름이 pname이니까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이 그 디렉토리에 만약에 땡땡 없다면, THE에 없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pname, 내가 찾으려고 하는 JPG의 그 사진을 그 폴더에서 dir 명령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없구나. 그리고 나서 pname을 없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pname을, 지금은 pname이 요거잖아요. pname에다가 이번에는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없다는 것이 여기서 없어. 그러면 png로 넣어서 다시 한번 찾아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선 JPG를 찾아줬는데 없어. 그러면 얘를 PNG로 바꿔주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PNG가 있나 없나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없다. 만약에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패스 해주는 거죠. 넥스트로 닫아주는 이 뒤쪽으로 사진 넣는 거 패스,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 이렇게 콜론 찍어가지고 요쯤에다 사진을 넣어줄 건데 JPG를 찾았는데 물어봐준 거. JPG 그 확장자의 사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진의 이름에다가 PNG, 확장자를 PNG로 바꿔서 일단 다시 세팅을 해주고요. PNG의 사진은 있나요?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 사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패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어. 그러면 PNG의 이름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PNG로 바뀐 상태에서 그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없는데 나중에 사진이 많으면 정말 아무 사진도 없으면 일일이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쭉 다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5번 사진이 JPG도 없고 PNG도 없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회색칠 같은 거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나중에 아 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색칠은 여기다가 만약에 JPG로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고 PNG로 찾아보고 있으면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 둘 다 없다 그런 경우는 여기로 패스하기 전에 여기다가 R이죠 R. R이 지금 내가 선택되어 있는 셀이잖아요. R에다가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란 게 있어요. 인테리어에 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인덱스. 요거를 회색은 15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색칠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검정색, 2번은 흰색. 여기다가 제가 주석으로 한번 남겨놔 이거 제가 많이 쓰던 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붙여넣기 해드릴게요. 많이 쓰는 색깔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색깔로 바꾸면 되겠죠. 1번은 검정색, 2번 흰색, 3번 빨강색, 4번 초록색, 파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다양한 색깔을 원하시면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회색칠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정말 없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